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 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분간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알테오젠이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보시면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부터 공략주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 강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전략도 오늘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상승률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상승률입니다. 우선 아모그린텍 전기차 관련주로 소개해 주시고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세경 하이테크로 14%, 덱스터도 공략 주신 이후로 20% 가까운 상승률 남겨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승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2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꾸준히 상승 나오는 종목들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도 꼭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전기차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방산까지 매주 다양한 테마로 이 상승률 안겨다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두 가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통신망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공략주에 대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시장이 이제 좀 뜨거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대한 만큼의 상승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면서 IRA에 대한 좀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 방위비,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죠. 25bp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슈들 그걸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은 조금 강세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또 그 미국 쪽에다가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같이 상회가 되면서 충돌을 하면서 호재도 악재도 어느 정도 조금 상회가 되면서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으나 어떻게 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은 진짜 좀 미국 국방력의 힘을 좀 강하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다 총 집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향방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라든지 S&P는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와 진짜 시장 자체는 환호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측과
중국 측이 아니라 러시아 측과 북한 측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약간 조금 그 삐걱삐걱대는 그런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해서 앵커님, 네. 앵커님은 요새 시장 이 증시 좀 애매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좀 여쭤보고 저는 싶어서요. 예. 트럼프 테마주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국내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럼 뭐 삼부토건 쪽 이쪽. 그렇게 딱 종목을 짚기보다는 네. 상한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 네. 너무 부담스럽고요. 약간 어느 쪽이 좋을까요? 재건이나 방사는 너무 올랐고 제가 봤을 비트코인도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코인 쪽도 괜찮고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코인 쪽이라든지 뭐 네. 금이나 뭐 디지털 금이다 해가지고 비트코인 요새 핫하고 네. 크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사실 재건 쪽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올라간 녀석들이 태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 공략을 해보자. 이게 또 전기차냐? 오치열 이 양반 지금 몇 번째 전기차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기차를 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솔직히 이번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저기 미국 쪽에다가 공장도 굉장히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니 그 IRA 쪽에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액 공제가 다시 원상복귀돼서 그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들 자체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달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테슬라가 네. 어마어마한 걸 쏘아 올렸죠. 원래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래 오. 사이가 안 좋았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일론 머스크 CEO도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그 전에 사이가 안 좋았군요. 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통령과의 티격태격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인 지지를 하면서 돈을 쏟아붓습니다. 쏟아붓고 본인이 유세 현장 가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약간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쪽의 시장에 대한 그 향후 굉장히 그 세액 공제에 대한 가능성도 되게 커지고 거기에 대한 뭐 그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규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많이 풀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아닐까. 미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기분 뿌듯하게 이거 저였어도 아주 뿌듯할 것 같아요. 그쵸. 한 2천억을 들어가지고 네. 그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그 뭐 정치 자금 조달하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메리칸 캡이었나? 하여튼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 2천억을 나를 위해 투자를 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 이제 유세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실상 셀럽이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셀럽인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만 본다고 하면 부정적이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내연기관 쪽의 시장을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일론 머스크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애초에 ESG 경영 쪽이라든지 그 재생에너지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뭐 ESS 배터리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향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슈퍼 사이클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 일단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전기차 관련주를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기차를 몇 차례나 공략 주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전기차 쪽을 집중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국내 시장 많은 일정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선 미 대선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4.75% 급등한 데 이어서 이틀 연이어서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영향력 있는 고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과 관련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죠. 우주 항공 관련주라던가 이런 뭐 방산이나 이런 업종들이 강세로 트럼프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봤을 때 지금은 전기차 쪽을 집중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전기차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생방송 50분간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치열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전기차 관련주로 한번 크게 상승을 주신 적이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전기차가 아모그린텍이죠. 네. 아모그린텍도 전기차 관련주로 한 21% 정도 상승 나왔었는데 맞아요. 뭐 일단 세경 하이테크는 뭐 디스플레이, 그 위쪽 OTT 해가지고 덱스터 뭐 이런 것들 다 최근 종목입니다. 다 최근 맞아요. 종목인데 아모그린텍이 21% 상승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 있습니다. 아모그린텍도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두 종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근데 두 종목 다 아모그린텍의 거의 진짜 상승률을 네. 훨씬 상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보다 더요? 가볍게 올라갈 겁니다. 가볍게. 제가 네. 봤을 때는 사실 첫 번째 종목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네. 번째 종목이 겨울철에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오. 종목입니다. 뭐 겨울철만 하면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난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런 것들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눈 많이 온다 뭐 온다 춥다 영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바로 그 관련주들 많이 상승 나오는데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 수혜 종목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 요새 전기차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내연기관차에 그 이제 뛰어넘었죠. 51% 정도 되는데 중국 전기차 비율 자체가 51%입니다. 51%고 겨울철 수요 급증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이 중국 전기차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급증을 한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 유럽 지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중화권의 매출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승용차 시장 전기차 점유율이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1년도까지만 해도 14%, 사실 이 14%도 네. 정말 높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5%예요, 5%. 우리나라가 지금 5%인데 네. 지금 중국 전기차 비율이 2021년도 14% 그리고 2024년도 51%. 중국이 2040 넷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라고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40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장들까지도 뭐 그쪽에서 그 탄소 배출을 제로화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차로의 환승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4개월 전 자료이기 때문에 51.1% 지금은 이 정도 추세면은 55%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중화권에다가 지사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 기업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앵커님, 어떤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의 점유율 상승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지 않을까요? 중국 자동차들이 비교적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다예요. 아, 그래요? 이게 다입니다. 오로지 가격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로지 가격이에요. 오로지 가격. 물론 뭐 그 중국에서 그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 주유소는 많은데 충전소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충전소는 사실상 검색을 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유소는 그냥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뭐 1,600원입니다, 1,500원입니다 왔다 갔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충전소 인프라가 중국의 충전소 인프라가 1년 새에 50%씩 증가를 합니다. 56% 증가를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 건데 이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도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자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만큼 그 인프라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도 그러면은 괜찮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기차 괜찮네 하는 게 한 7천만 원. 네. 좀 괜찮은 거 사겠다 하면 9천만 원, 1억 이러면은 못 사죠. 아, 그렇죠. 이러면은 뭐 중국 쪽에 뭐 부자들이나 좀 뭐 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51% 육박한 사람들이 다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가격이 미쳤습니다. 자, 이 요새 어마어마하게 핫하고 다른 나라에다가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BYD가 이번에 괜찮은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내놓은 제품이 1,500만 원. 1,500이요? 1,500. 오,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봤잖아요. 네. 타봤는데 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약간 그 차랑 집에 대해서 그 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를 하고 싶다. 맞아요. 왜냐하면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니까 제가 실제로 타봤는데 내부도 널찍하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승차감이나 뭐 이런 연비나 이런 것도 좋나요? 제가 연비는 뭐 당연히 좋을 거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tas을 때 뭐 오래 탄 건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탄 게 아니고 외국에서 네. 탔는데 외국에서 다른 소형 작은 뭐 그 혼다라든지 뭐 일본 제품 일본 차량들을 타다가 그 조금 넓적한 BYD를 타니까 네. 편하긴 하더라고요. 오. 편하고 확실히 쾌적하죠. 왜냐면은 혼다 뭐 이런 것들은 한 몇십 년 된 차들이 있는데 그 BYD는 그래봤자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집중하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바로 제가 가지고 온 타이어 기업입니다. 타이어. 이 타이어를 뭐 BYD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다도 납품을 하고 있고 다른 데에다가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 쪽 중화권의 타이어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타이어 관련주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전기차 안에서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타이어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화권 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51%까지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중국의 BYD가 글로벌 1위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지켰고 미국 테슬라는 2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BYD가 많이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안에서도 중하권과 관련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업은 이 타이어 관련주, 특히나 중하권으로 타이어를 많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도 중하권 관련주를 집중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첫 번째 공략주 꼭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혹은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키시고 하단으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종목명도 제시해드리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실시간 시황에 맞춰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타이어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타이어 관련주라고 하면 많지는 않잖아요. 많이 없죠. 그러면은 종목이 좀 특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추측이 되시나요? 저는 되죠.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타이어 관련주들은 다 거기서 거기기도 하고 네.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매출액이랑 차트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네. 그거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사계절이 이제 뚜렷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계절은 뚜렷합니다. 여름 겨울은 굉장히 뚜렷하죠. 굉장히 뚜렷하고 더운 날씨에는 한 5도 막 이렇게 되고 추운 날씨에는 막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 15도 막 더 추운 곳에는 한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정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한 영하 15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타이어가 여름 그 사계절용 타이어가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절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겨울철 타이어로 바꿔야 되는데 뭐 체인 이거 꼈다가 뺐다 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불편해가지고 겨울에는 그냥 겨울용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걸로만 다니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겨울철에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서 매출액이라든지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다. 이거 보시면은 뭐 한국 타이어 여기 뭐 기사가 있는데 한국 타이어일 수도 있고 다른 타이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이다 보니까 타이어 겨울철용 타이어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중화권에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매출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 쪽도 사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이어 매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캐즘이다 전기차는 이제 캐즘을 못 뚫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다 뚫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약간 과도기 구간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다 변해가고 있는 구간이다.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전장 부품도 판매가 많이 될 것이고 타이어도 판매가 많이 될 것이고 그 안에 그 디스플레이 다 전장 부품이죠. 그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제가 뭐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뭐 재건 좋죠. 우크라이나 재건 빨리 네. 되고 뭐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될지 전문가님, 모르죠. 그런데 네. 지금 재건을 언급해 주셔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 지금 미 대선이 일정이 지나면서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쪽은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는데 자 네. 방송에 집중 안 하시면 이래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악재로 당연히 적용을 할 수 있죠. 뭐 재건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마가잖아요. 마가. 그 일단은 아메리카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아메리카 위주의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다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공장에 뭐 세액 공제라든지 야 그런 게 뭐 필요 없다 가라
다 이런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세금을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세금을 100%에서 200%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이 양반은 지금 뭐 쉽지 않은 양반이구나. 약간 이런 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뭐 물론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다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비안에다가 8조짜리 수주권을 따냈어요. 맞아요. 8조짜리 수주권을 따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리비안은 어느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미국 기업이고 테슬라는 어디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아하냐? 일론 머스크가 CEO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만 편애하겠다고 일론 머스크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랑 테슬라 뭐 요쪽 솔라시티 요쪽만 너희들 세액 공제 조금 낮춰줄게 하고 다른 기업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순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수혜를 받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나 뭐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지으면은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나 이쪽 시장이 그래 많이 눌리는 것도 없고 네. 뭐 큰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장에서 네. 2차 전지가 또 크게 상승이 네.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네. 이거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오히려 호재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조금 우려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 역시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관련 수혜를 부각받으면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3%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오늘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폭을 보여준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 주들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오늘은 전기차 부품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일부 종목 꼭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오늘 공략주는 목표가가 목표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시간 이제 딱 20분 남았으니까요. 20분 안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타이어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일까요? 솔직히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네. 이거는 내가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네. 뭐 겨울철 타이어다, 뭐 이제 중화권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 뭐 2차 전지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 크게 늘어나면서 타이어 수요도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매출이 올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재무제표가 띄어질 겁니다. 띄어지는데 2021년도에 2조 6천억 원 매출액, 하지만 영업이익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은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던 시기였거든요.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던 그런 심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2년도, 2023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되는데 네. 이 회복을 어디서 많이 했냐? 중화권에서 많이 했어요. 어. 중국 쪽에서 네. 전기차를 미친 듯이 사버리니까 그러면은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하늘 날아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필요합니다. 이 바퀴를 만들려고 하는데 타이어가 당연히 들어가죠. 타이어의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를 하면서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고 내연기관차 하면 야 너 세금 더 먹어 뭐 중국에서 이러다 보고 비아디 하면 사면은 1,500만 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전기차, 중고차로 그냥 갖다 팔아도 한 2천인데 이거를 팔고 신차 사는데 1,500만 원인데 더 좋다? 바로 갈아타야겠다. 근데 세금 혜택도 주고 요새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고 고층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다 박혀 있고, 물론 거기는 그 아파트 주차장도 주차비를 다 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타이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네. 매출액이 이게 2021년도에서 2023년도 2년 만에 2조 6천억 원에서 바로 4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2022년도에 200억 원에서 바로 2023년도에 4천억 원으로 20배가 뛰었습니다. 20배가. 엄청나네요. 2000%가 뛰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두 배, 단기 순이익은 2배 정도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보고 네. 그러면은 주가가 그러게요. 엄청 올랐겠다.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주가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르지 주가가 않는데요?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죠. 잘 오르고 계단식으로 엘리엇 파동 잘 만든다. 오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한 15% 떨어집니다. 개파락을 해요. 15%. 네. 개파락을 하고 그 이후로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졌냐면 우리은행에서 여기 타이어 회사에 지분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엑시트, 그러니까 블록딜이죠. 아.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이익을 챙겨서 나온 거예요. 네. 이익을 챙겨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수익을 받고 이동평균선 깨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바로 엑시트해서 나온 거죠. 나와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에서 블록딜로 이거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거 악재 있다. 네. 내부적으로 다른 악재 있다라고 불안감에 조금씩 그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갭을 띄웠다. 이유가 정확한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갭이 평생 안 메꿔질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악재 하면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하한가 가고 상장 폐지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출액도 계속 오르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근데 갭이 띄어져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차트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6,500원짜리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한 4,000원 후반대에 왔다 갔다, 4,000원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6,500원까지 한 50% 정도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돈도 굉장히 많이 잘 벌고 있고, 현대기아에다가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중화권에다가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가지고 온 그 아모그린텍 한 20% 오른 것보다 스무스하게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목표 수익률 상승률 한 50%로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은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안에서도 타이어 관련주를 공략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종목은 계절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수요에 맞춰서 겨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가 있죠. 바로 중화권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실적도 살펴주셨는데 매출과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탄탄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이렇게 공략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해서 차트부터 이 실적까지 모두 다 살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종목명만 안다고 하셔서 수익을 보실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시장 실시간 대응을 모두 통신망 안에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 상당히 많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치열 전문가님의 상승률, 종목 상승률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공략 주시는 종목들 굉장히 상승률이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만 5% 상승을 보여준 아모그린텍, 현재 2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죠. 전문가님께서 11월 초 미리 전기차 관련주를 공략 주시면서 현재 21%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빨간불 킨 종목 역시나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미리 공략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라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14%의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 덱스터가 21%, 율촌화학이 현재 19%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공략 주시면서 2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 놓치시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2부 공략주로 넘어갈까 합니다. 2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렇네요. 이게 일부 종목을 하다 보니까 네. 뭐 할 말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래 됐는데 네.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과 일맥상통합니다. 2부도 그러면 전기차인가요? 그렇죠. 한우물을 일단 좀 파야 되는 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네. 섹터를 나누거든요. 네. 섹터 나누고 그쵸? 뭐 여기 뭐 재건하면 여기 전기차하고 여기 맞아요. 방산하면은 저기 뭐 다른 거 2차 전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 지금 그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그렇죠. 계시는 섹터가 전기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긴 했거든요. 네. 그 테슬라에다 돈 못 넣은 게 약간 한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미국의 세계 10대 부자들은 테슬라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돈 엄청 벌었다는데 네. 나는 이거 뭐 하고 있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뭐 또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 뻔히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조금 비등비등할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신 쪽도 말고 우리나라 그거 보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 약간 도박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한 발짝 멀어져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시원하게 당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기차 테슬라죠. 테슬라 크게 올라가고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가 어느 정도 조금 약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요? 일론 머스크가 네. 대단한 사람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실제로 네. 연설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네. 그 말의 힘이라는데 당연히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네. 도널드 대통령이 당연히 가장 좀 파급력이 세지만 그에 못지않는 수준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이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네. 그 코인도 한 몇백 퍼센트, 몇백 배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냥 천재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시뮬레이션론자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잠깐 좀 딴 이야기로 셀 뻔했는데 네. 어쨌든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그 끈끈한 이제 우정이 네.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졌습니다. 끈끈해지면서 이제 그쪽 시장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이쪽이 크게 부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종목도 전기차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가 바로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기차 1부에서도 공략드리고 2부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로 이 상승률을 안겨다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 저희가 지난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무려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율촌화학 2차 전지로 공략 주시고 19%의 상승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쪽을 강조해 주시면서 2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공략주는 이 20%보다 더 큰 상승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 안에서도 큰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두 가지 전기차 관련주 모두 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테슬라 주가가 언급해 주셨다시피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안에서도 좀 테슬라 관련주를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2부 종목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와는 큰 직접적인 관련은 그래요?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 가지고 온 종목이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알려달라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방송을 했었던 그 종목이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테슬라에다가 BMS랑 ESS를 납품을 하고 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그 종목은 또 테슬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서 상승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그 대학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페이팔로 크게 쏘아 올리면서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만들고 스페이스X도 만들고 솔라시티도 만들고 많은 기업들을 만들고 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뭐 거의 킹메이커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그 왕 위에 올리는 데에 옆에서 계속해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아메리칸 팩이라고 직접 본인이 설립을 하면서 정치 자금 모금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거기에다가 약 한화 1,8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1,840억 원 정도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유세 현장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또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그런 연설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거 보고 네. 아 이거 당선됐을 때인가? 봤는데 당선됐을 때도 아니고 어. 유세 현장이에요. 유세 현장에서 그냥 네. 역시나 일론 머스크는 MFP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MFP가 네. 무조건 MFP일 것 같은데 방방 뛰면서 야, 그 위고비 먹어가지고 뱃살 러브핸들도 많이 사라지고 참 대단한 그런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도와가지고 얻어낸 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제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다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미국 내에서 리비안이 굉장히 핫해요. 저는 사실 네. 그 테슬라가 굉장히 핫하게 떴을 때 니콜라 테슬라라고 많이들 네. 아실 텐데 뭐 옛날 과학자죠. 과학자, 비운의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니콜라 기업이 생겼었잖아요. 뭐 알고 계시나요? 니콜라 기업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셨는데 그 니콜라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이 굉장히 크게 핫하게 올라올 뻔했었으나 뭐 그 기술력에 대한 그 부재로 뭐 사기극이다 뭐다 해가지고 큰 이슈를 받고 뭐 날라갔죠. 날라가는데 그 자리를 바로 차지를 한 게 리비안이에요. 리비안인데 테슬라 기업이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같은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리비안이 큰 수혜를 받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리비안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비안에 한 8조 원 정도 그 수주권을 따냈잖아요. 네. 공급 계약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투자가 아니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전극을 만드는 그런 네. 기업인데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그 전극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을 그냥 지분을 좀 사들여 버릴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예전에 기사가 떴었는데 그 기사는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그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에는 이 기업이 실제 양극, 음극 만드는 그 생산 설비, 생산 장비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없어요. 이야기를 반밖에 안 했는데 차트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올라갔네요, 최근에. 최근에 올라갔죠. 최근에 올라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차트가 크게 눌린다. 그러면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현자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14,000원까지 진짜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한 21,9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14,000원 구간까지 목표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서 목표 수익률 한 40% 정도, 50% 정도까지 기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부 종목 전기차 관련주로 공략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업은 리비안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업 꼭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벤츠와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오늘 기업 역시나 리비안과 관련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기업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